무조건 해. 무조건 말을 해야 돼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막 쌓이는 공부. 자, 단어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접어서 우리 같이 모두 힘차게 영어 공부해보아요. 안녕하세요, 베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승준생 분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걸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승무원하려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할까요? 우선 크루들과 전혀 문제 없이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요. 승객들과도 의사소통할 때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에미레에서는 주로 거의 모든 한국 크루분들이 대체로 해외 경험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억양이라던가 대화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뭔가 좀 네이티브적인 면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영어는 그냥 진짜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보세요. 스피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스피킹과 영어 실력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해외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진짜 해외에 산다고만 해서 영어가 느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해외를 갔지만 영어가 정말 많이 늘지 않은 케이스예요. 이건 제가 정말 부끄럽고 부모님께도 굉장히 죄송한 부분인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심지어 저는 영어 유치원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진짜 난 너무 영어를 잘해. 난 정말 영어에 대해서는 내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컸단 말이죠. 그런데 충격. 해외를 딱 가자마자 진짜 너무 제가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잘한다 소리만 들었는데 거기 가서는 무슨 유치원생이 옹알이 하는 그런 수준? 물론 뭐 리딩이나 이런 거는 제가 할 수 있죠. 근데 뭐 애들이랑 얘기를 한다던가 제 발음도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못하다니. 나는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근데 이랬으면 그냥 자기가 못하는 걸 되게 바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못 그랬어요. 자존심도 진짜 많이 상하고 그냥 너무 제가 창피한 거예요. 입 밖으로 영어를 하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애들이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거를 본다는 것도 싫었고, 그냥 그 어린 나이에는 되게 그냥 말도 하기 싫고 그랬답니다. 저 정말 후회해요. 혹시 이러신 분들 있으면 절대. 그래서 제가 좀 나이가 들고서야 좀 깨달은 거는, 나는 네이티브가 될 수 없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깨달으셔야 더 네이티브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교환학생도 가고 카타르에서도 일을 하고 이랬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그래, 나는 영어를 못해. 근데 이건 당연해. 왜냐면 걔네들은 해외에서, 미국에서 계속 영어만 쓰면서 자라왔고, 나는 아니잖아. 난 내가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데. 그쵸? 다들 한국말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그런 원어민들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주눅이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얘기를 하면서도 막히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나 이거 몰라. 이거 얘기해 줄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 시간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못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부끄러워했을까요? 영어 못하는 게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더 잘하려고 하는데, 근데 진짜 이 마음가짐을 갖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고, 혹시 이런 마음가짐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면 저도 그 마음 너무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빨리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래, 나는 영어를 못해. 하지만 난 인정해. 그리고 더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영어를 잘하려면 원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승무원 합격이라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원동력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저는 최근에 진짜 너무 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번에 계엄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크루들이랑 얘기도 막 얘기하고 싶고 우리 한국 상황이 지금 어떻고 막 이런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진짜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데 도대체 그 어휘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 자신이 답답해. 진짜 막 가슴을 치면서 나 진짜 왜 이런 거 하나도 이야기 못하지? 그냥 얘네들이랑은 그냥 뭐 밥 먹고 뭐 이런 거밖에 못 물어보는 내 그런 영어 수준인가? 그런 게 너무 답답하고 또 예를 들어서 뮤지컬 보고 오페라 보고 할 때 자막이 없다 보니까 진짜 내 영어 실력 참담하다. 제가 이걸 또 언제 느꼈냐면 오펜하이머를 보는데 진짜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긴 한 몇 시간이었죠? 그 두세 시간이었나? 그때 그냥 대충 이해는 되는데 그냥 진짜 그림책 보듯이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이런 사건들을 되게 원동력으로 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막 집에 와서 계엄령 또 마침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되게 정리해서 올려준 영어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이런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인드 내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음, 영어 실력에서 발음이 안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냥 한국말을 계속 버벅거리면서 발음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아무리 전문적인 내용을 말을 하고 해도 사실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뭔가 어리숙하게 느껴지죠. 이게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해외에서 살기 위해서는 발음 교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안 되는 발음을 되게 열심히 여러 번 해본답니다. 계속 진짜 저는 아직도 진짜 너무 신경 쓰이는 발음들이 많아요. TH 발음도 잘 안 되고요. R 발음도 잘 안 되고요. L 발음도 잘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어떤 발음이 잘 안 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영어를 하다 보면 발음을 이제 유념하고 유의하면서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볼드보이스라고 앱을 발견했는데 발음 교정 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발음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발음은 조금 이게 틀렸고 이게 맞는 건데 그리고 제 발음을 듣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도 알려주고 그런 좋은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냥 당장 결제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영어 발음을 교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 그렇게 살아온 걸 어떡해. 나는 이제 그 발음이 혀 구조가 그런 발음을 해보는 근육을 안 쓴 걸 어떡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운동하는 것처럼 발음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연습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발음을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있으나 발음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은 버리셔야 돼요. 제가 여러 카타르에서도 일해보고 두바이에서도 일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발음이 다양해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영어 발음이 다양한데 나의 영어 발음도 한 가지 방식의 영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 있게 내뱉을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만 못하는 게 아니야.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런 크루들이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나오는 악센트들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나도 그냥 이 세계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한 악센트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뱉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영어가 늘었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막 지르고 영어를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잘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또 발음을 이제 조금씩 교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어도 무조건 자신감, 무조건 말하고 보세요. 저처럼 부끄러워하고 소심해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무조건 해. 무조건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 말했죠? 스피킹 할 때 자신감, 원동력 중요하고요. 또 발음도 중요하고요. 근데 그러면 또 어떻게 공부를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냥 뭐 기본적인 이 수준에서 아무리 인풋을 계속 해봤자 인풋이 많지 않으면 결국에 나오는 아웃풋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최대한 인풋을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외국 친구들이 있다? 그럼 외국 친구들을 다 만나는 게 되게 좋겠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수다 떨고 그것도 좋겠지만 그럼 환경이 안 된다. 그럼 넷플릭스 이런 것도 많이 보는 거죠. 저는 뭘 봤냐면요. 굿플레이스, 모던 패밀리, 프렌즈. 저 진짜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그 미스터 몽크라고 제가 옛날부터 정말 좋아하던 미국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세요. 그럼 영어에 그냥 친숙해지는 거겠죠? 저는 보통 영어 자막을 두고 보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영어가 나오는 환경에 거리낌이 없이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듣고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넷플릭스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하면 정말 재밌긴 한데 뭐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렇게 막 단어를 공부하고 이렇게 직접 진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딱히 그게 막 쌓이는 느낌은 안 든달까요? 그래도 뭔가 귀를 트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넷플릭스 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뇌를 쓰면서 공부를 하는 거는 꼭 들어가야 하는 스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그거 본다고만 해서 공부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막 쌓이는 공부. 귀는 열릴지 몰라도 뇌에 그 지식이 막 쌓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인풋으로 넣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몰랐던 것들을 뭐 정리해서 쓰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아무래도. 또 저는 이건 진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머리에 든 단어가 있어야 입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고 싶은 단어 있죠? 여기 싹싹싹 다 써요. 그리고 뜻 공부해요. 이거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 맞는데 그만큼 효과적이겠죠? 자, 단어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접어서.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또 이 뜻만 보고 단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날이든 또 이렇게 단어 뜻 해서 이 한 페이지로 몇 번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단어 뭐 틀렸어? 무조건 필기. 이거 표시. 오답 노트가 제일 중요해요. 영어 공부의 핵심은 오답 노트. 사실 영어 공부가 아니야. 사실 모든 게 그래요. 틀린 거를 잘 공부를 해야지 이게 그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단어 공부 또 하루만 하면 안 돼요. 이걸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어 뜻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쪽에 얘를 접어요. 그럼 여기 단어가 짜르륵 써 있죠. 그럼 이제 또 여기다 뭘 쓰냐? 뭘 쓰면 될까요? 여기서 또 이제 뜻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뜻 해서 여기다가 또 뜻 짜르르륵 쓰고 맞죠? 그러면 다른 페이지도 여기는 또 뭘 쓰면 돼요? 단어를 쓰면 되겠죠. 단어 지금 손이 어쨌든 자 글씨체는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몇 번이고 반복을 하면서 복습하고 공부할 수 있다. 여기가 또 이렇게 하면 단어가 써있죠. 그럼 또 여기다 뭘로 공부하면 돼요? 뜻. 그러면 여기 복습을 지금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단어.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한 페이지로 여러 번 짜자작 무한 반복으로. 왜냐면 단어는 반복이 되게 중요하고 틀린 거를 복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단어를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앞뒤로 공부를 하시면은 웬만하면 복습 다 되시고요. 다음에 한 페이지를 더 나아갈 때 그 전 페이지 걸로 또 한 번 복습하고 그 다다음 페이지 또 하고 복습하고 복습하고 그럼 이렇게 복습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어 단어 공부가 되겠죠. 근데 사실 그런 단어 책에 나오는 단어 뜻이 좀 한정될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근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뭐 융통성 있게 이런 단어가 있는데 만약에 뭘 하다가 그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그때 그건데 이건 이런 뜻도 있구나 하고 뭐 융통성 있게 그런 공부를 채워나가야 되겠죠. 이거는 뭐 어쨌든 좀 더 어드밴스드 레벨이 될 때 이걸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니까 우선 그 기본을 단단하게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어, 문장의 기본은 단어고 그쵸? 문장이 또 뭐 큰 패시지가 되고 결국에는 진짜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책도 많이 읽고 책 많이 읽으면 당연히 좋죠. 그 뭐 그런 단어를 넘어서 또 이제 문장 통째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순차적으로 단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읽고 뉴스 기사도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화도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어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해보려면 제 생각엔 진짜 챗GPT 있죠. 되게 활용하기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이미 결제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챗GPT.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전화 영어 있죠. 저는 그런 것도 했었고 뭐 아니면은 그 요즘 많은 뭐라 하지? 스픽인가? 스픽이라는 앱도 써봤고 이렇게 좀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화상 영어 이런 것도 했었고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최대한 시도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영어를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에 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회화는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요즘은 앱이 정말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영어 같은 거 관련 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영어 앱을 되게 많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단어 공부하는 방법도 많고 발음 교정해주는 그런 앱도 있고 이런 앱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에도 그냥 영어 회화 이런 거 저는 가끔씩 뭐 틀고 자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영어 유튜버를 본다던가 저의 영어에 대한 좀 집착. 근데 집착하는 것 치고 영어를 아직 잘 못해요. 저 정말 너무 영어 잘하고 싶어요. 저 저는 진짜 제가 원어민처럼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게 꿈이랍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못해도 잘할 수 있다. 물론 나 네이티브 같이 못할 수 있어. 하지만 네이티브 같이 못하는 거 내 탓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나는 한국에서 살았는걸? 어떡해. 그들은 미국에서 영어 계속 쓰면서 자랐고 나는 한국어 쓰면서 자랐잖아. 그런 거를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봅시다. 꼭 영어 때문에 승무원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요. 영어 테스트?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영어는 하셔야 돼요. 그 정도 영어 준비 안 하고 외항사 승무원 준비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외항사 준비하시는 분들. 알았었죠? 화이팅! 공부는 한 만큼 늘어요. 물론 재능의 영역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영어 공부해봅시다. 얼만큼 잘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영어 공부하고 진짜 더 잘하면 잘할수록 좋답니다. 그러니까 뭐 단지 뭐 승무원 때문이 아니더라도 영어는 어디서든 잘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합시다. 저도 같이 열심히 공부해요. 저도 요즘 열심히 영어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영어 너무 못해. 진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이렇게 영어 못하지? 하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이 영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모두 힘차게 영어 공부해보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